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금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네, 전쟁 협상 노이즈가 시장을 박살을 냈다. 그렇죠. 좀 쉬어가는 모습. 박살이란 표현보다는 그동안 많이 오르는 것 플러스 이번 주말에 돼야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협상에 진통이 있는 것 같다. 이란 강경파도 쉬워 보이지 않고 트럼프의 요구 조건도 쉬워 보이지 않고 협상에 대한 결과가 지지멸멸하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한 불확실성 확대가 오늘 시장을 지배했다. 실망스러운 실적 시즌, 다음 주 실적 발표, 빅테크 실적 발표.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특히 이제 테슬라가 시장에 실적은 그래도 잘 나왔지만 너무 많은 캐펙스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로 실망감을 주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을 다 박살을 냈는데 일단은 오늘 방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오늘 인텔 이러한 IT 반도체주들은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며 그나마 시장의 버팀목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십 며칠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염을 좀 토하고 있죠. 시장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차기 주도주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전쟁이 끝나고 협상이 끝나고 그리고 이 썸머넬리가 시작이 이미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썸머넬리 이끌어갈 그 핵심은 누구이냐? 일단은 반도체주들은 핵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거 플러스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찾기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인텔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결국 이들이 피크를 치는 것은 올 3분기다. 올 3코가 이들의 실적 피크를 칠 것이다. 그럼 2분기는 이제 6월까지니까 충분히 6월, 그다음에 7월 7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때까지는 시장이 썸머넬리를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아직 시장이 내릴 때는 아니다. 일시적인 단기 주가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시장도 주말이라는 그런 관계, 미국 시장의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또 우울하게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울 일은 아닌 것 같다. 배심 주고 너무 빠르게 줬지만 이제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오를 것이 뭔가에 대한 이제는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죠. 아이디어와 이 실력의 싸움, 내공의 싸움이 진심으로 펼쳐졌다. 여기서 패를 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 패로 갈 거다. 네, 38광땡으로 가든지, 뭔가로 가보로 가든지, 뭔가 가겠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발표를 하는데, 저희 주제는 그겁니다. 추가로 다음에 이 장세에서 뭘 사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네, 이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1타 애널리스트가 오고, 다음 우주항공, 이렇게 세 사람이 내일 우리 스터디 모임에 강사로 오십니다. 네, 추가 자리 좀 있으니까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우는 마이너스 0.41, 나스닥은 마이너스 1.02, S&P 500은 마이너스 0.47.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다. 그렇죠? 네,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러한 요인, 모멘텀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하락,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란 의회 의장이 종전협상당 대표인데 사임을 했다. 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근처까지 오는 모습. 결국 이란 내부에서도 뭔가 좀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는 또 강경파의 특세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 예상보다는 상회했다. 살짝 금이 가긴 했지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P 500 글로벌 합성 PMI 지수 52%, 서비스 제조업 모두 개선이 됐다. 네, 50이 넘으면 되는데 50까지 올랐으니까 미국 경제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AI 투자 속에 빅테크 인력 재편이 가속되고 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감원 발표를 했죠. 8,000명씩 감원하는 그런 모습. 네, 고급 인력들이 감원이 되는데 이 중에 또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는 사람과 이직이 어려운 사람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인텔 분기 매출이 135.8억 달러 예상을 상회하며 시간에서 급등을 했죠. 네, 인텔
인텔이 오늘 그나마 시장을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인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금일 주요 금융 지표 및 주가 취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플러스 0.2, 소폭 강세죠. 네, 원화는 약세입니다. 1484.29, 147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저는 우리나라 원화 이 전쟁만 잘 해결되면 1450원대 내려올 거다. 어제 이제 우리 GDP도 1.7이라는 전쟁 속에서 아주 놀라운 저는 경이적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로 159.68, 거의 160엔까지 올라오는 약세의 모습을 보였네요. WTI도 3.61%, 96.3, 아직 100달러를 넘지 않았지만 브렌트유는 이미 넘어갔죠. 상당히 유가의 움직임, 또 길어지고에 6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과거와 이제 실력이 많이 바뀐 거죠. 뭔가를 탐지하고 기술 발전인데, 이러한 기사들이 나중에 까보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금 가격은 4,712달러 소폭 하락, 은도 75달러 소폭 하락. 미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2년짜리는 3.823, 2.9bp 상승, 10년짜리는 4.323, 2.9bp 상승. 전체적으로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빈 호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매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보면 꼭 매파인 것 같지는 않다. 비둘기파인 것 같지 않다. 매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 이야기 중에 이가 대차대조표를 건들겠다, 금리를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는 상당히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대차대조표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부채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또 상호론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인주 통과된 이후에 또 생각을 바뀔지 모르니까, 트럼프하고도 채널을 맞춰야 되고, 또 시장과 채널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냐, 또 신규 인플레이션 지수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코 인플레이션을 빼고 만들었는데, 이제 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중요한데, 이들을 섞어서 만든 인플레이션 지표를 만들고 제일 높은 것 제일 낮은 것을 버리는 그런 신규 인플레이션 지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옛날부터 이야기 된 거지만 누가 실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트럼프와 코드를 안 맞출 수도 없고, 그쪽 뒷배경이 좀 트럼프 애들, 우파 애들의 배경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네, 알파벳은 0.01% 하락, 339달러, 테슬라는 3.52 하락, 엔비디아는 1.72 하락, 오라클이 5.62.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안 좋았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이 오늘 주탄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엔트로피라든 이런 애들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박살을 내놓을 거란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로드컴은 0.53 하락, 팔란티아가 6.8. 팔란티아가 하락을 이어보면, 미국 농무부와 3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하락했다는 것은 S&P 500이 오늘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하락하는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박살이 나면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플러스 0.44,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2.41, 인텔은 장중에는 거의 2%대였는데 장 이후에 16, 17% 상승했습니다. 자, 인텔 실적을 한번 뜯어봅시다. 매출액이 일단 136억 달러. 136억 달러죠? 네, 예상을 얼마를 했느냐? 예상이 아마 123에서 125달러, 123에서 125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136이니까 일단은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네, 약 7% 정도가 증가를 했다. 다음 영업이익 EPS 한번 봅시다. 0.29달러. 마이너스나 파일 것 같았는데 0.29달러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죠. 네. 매출 총이익률도 41%. 매출 총이익,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로스 마진도 41%나 나왔고,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2.3%. 거의 뭐, 바닥이 5.4%, 전환분기에 5.4%였는데, 12.3이었으니까 굉장히 영업이익도 잘 나온 거죠. 사업부별 성과를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 및 AI 부분 전년 대비 22% 급증했다. AI 서버 수요 확대가 실질적 견인의 1등 공신이 된 거죠. 다음에 인텔 파운드리도 54억 달러, 전년 대비 16%나 YY로 성장했죠.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외형 성장이 과시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다음 클라이언트 컴퓨팅 77억 달러, PC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한다. CPU, 클라이언트 컴퓨팅. 다음 미래 가이던스도 줬는데 매출 가이던스를 138에서 148억 달러를 제시했죠. 예상 EPS도 0.20달러 수준. 네,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 AI 수혜가 시작됐다. 리프탄 CEO는 AI 물결이 단순 모델을 넘어 추론과 엣지 단계로 확산되면서 인텔의 CPU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CPU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능력. 실적 발표 전까지 연초 대비 주가가 80% 이상 급등을 하면서 68달러 선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한 단계 끌어올렸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100달러다. 네, 인텔의 목표 달러는 100달러다. 제 말 듣고 인텔 사시도 잘 버티신 분들은 100달러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TSMC는 마이너스 1.75, 샌디스크도 마이너스 4.26,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0.23, 노브노디스크 마이너스 1.7, 비트코인 1.3, 이더 마이너스 3.53. 노멘텀도 거의 3% 가까이 빠졌네요. 네, 847달러. 노멘텀이 살짝 기는 모습 좀 안타깝네요.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는데 코이런트는 4.21% 하락. 로켓업도 많이 빠졌네. 마이너스 6.43. 사이드 스페이스는 9%. 와, 이는 올랐다 내렸다. 이 무서운 변동성. 유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빠졌다 그랬죠. 플래닛랩스는 마이너스 3.05. 필라델피아 발전소 지수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 넘게 상승.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죠. 다음에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네, EWI는 3.68. 오늘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주말 요인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매도 있고. 그러나 마음 편히 먹어야 되죠. 서머넬리가 한 이시제 100 중에서 30% 정도 시작됐다. 초반에 많이 오르니까 아직도 70이 남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7월 초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가자. 이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회 모시박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한국 시장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한번 보면 실적주 SK하이닉스,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원전주, 한국 베트남 협력 부각으로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전력 소비가 좋았죠. LS 일렉트릭. 전력이 송전과 배전인데 송전은 이제 크게 먼 거리를 움직이는 거고 배전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개별 가구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는 송전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비싸죠. 배전은 아무래도 국내 가구들이 주는 게 싼 전력 섭이나 이런 게 싼데 이제는 송전, 배전 모두 다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LS 일렉트릭은 주로 배전 쪽에 관계가 있는데 배전 쪽이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도 넓으면서 우리 전력계기 삼총사가 시장을 리드하는 모습. 또 엔비디아의 직류 전환 프로그램,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망가지면서 2차 전지는 무너졌죠. 하지만 다시 올라오게 보이긴 합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너무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전쟁 협상 노이즈가 소강 상태로 들어섰으면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전쟁 불확실성이 난다나와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네, 두 가지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오직 오바마보다 네가 더 잘해야 된다. 그 핵심이 우라늄에 대해서 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아마 오바마는 일부를 허용해 줬는데 트럼프는 이걸 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오직 오바마보다 네가 더 잘했다. 이걸 가지고 선거에서 플러팅을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협상안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협상안에 지리멸멸이 노이즈가 생기면 시장에
또 실적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잡아먹은 거죠, 시장을. 다음으로 기업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노이즈. 대표 중에 테슬라발 카펙스 투자가 증가하는 악재. 네. 길게 보면 호재인데 짧게 보면 악재다. 하지만 테슬라가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이 6월 달까지 될 때 그때 아주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스페이스 X를 사야죠. 테슬라 팔아가지고 옵티머스 노버스 올인하는 거 이게 좋은 거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나마 좋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다양한 인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DB 하이텍과 좀 비슷한 건데 아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약세가 전망되죠. 모든 잔치가 일단 끝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 하이닉스발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1단락을 짓는 것 같아요. 추가로 뭔가 시장을 이끌어갈 실적 발표는 없다.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한국 펀드 매니저들의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29일 날 빅테크 7 중에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가 또 IR을 같이 하면서 그나마 다시 쓰러져가는 심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럼 우리의 관심은 실적 시즌 이후에 무엇으로 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네. 실적 시즌 이후 시장을 주도할 모멘텀과 테마는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머널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전쟁 노이즈는 끝나지 않았으면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된 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릴 유일한 희망 포인트는 결국 트럼프의 전쟁 마무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거 대비용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5월에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있고 캐비너시가 막상 등판하면 상당히 트럼프에게 친화적인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핵심이 돈 풀기가 추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이를 얼마나 베센트가 정교하게 시장에 내놓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장은 이제 30% 시작했다. 아직도 70% 먹을 게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산업재죠. 산업재, 조선, 전선, 소부장, 알루미늄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급하게 줍줍하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렇죠? 네. 따라서 썸머널리가 이미 시작됐다. 너무 주춤거림이랑 믿지 말고 지속 존버하는 뚝심으로 시장을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텔 실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반도체나 또 살아있고 추가 상승할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다음 주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빅테크 3인방이 실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 특히 알파벳. 네, 주말입니다. 오늘 뭐 좀 안 좋을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다시 이제 서머넬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 보이고 주말에 좋은 협상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좀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뭐 허접한 다른 리딩하는 카페와 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좀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스터디 모임 하는데 아직 자리 몇 자리 남았으니까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 우주항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5월달은 뭘 사야 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우리 스터디 모임 여의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